빠른 회복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병원 방문을 계획하신다고 하셨나요? 빠른 회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문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꼭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상황을 보고 제가 그쪽 일정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뭐 스윙부터 캐스팅부터 지역으로 좁혀왔는데 충청권 오신 만큼 다음 총선에서 충청권이 이기기 위한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중도 확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들마다 전부 다 가운데 점을 찍는 사람은, 가운데 점을 찍는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각각의 이슈마다 어떤 것은 조금 더 경쟁을 더 중시하는 사람, 자유를 더 중시하는 쪽에 방점을 두시는 분, 같은 분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등이라든가 그런 쪽에 또 방점 두시는 이런 분이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가운데에 평균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의 입장에서, 동료 시민의 입장에서 맞는 답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게 바로 중도 확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떤 큰 틀에서 아주 쉽게 평균을 내서 어떤 분들이 있다라고 상정하고 보는 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별 이슈마다 동료 시민과 국민 그리고 이 나라에 맞는 답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 여러분들 많이 비판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중시한다는 의미로 가도 될까요? 윤 대통령께서 대전을 처음 먼저 왔는지는 제가 지금 알았고요. 저희는 전국정당입니다. 제가 이 취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모두에 계신 대한민국의 시민과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좀 공허한 말 같고요. 다만 대전, 충남, 충청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역전승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러 온 것이다. 이 정도 해볼까요? 공천에 전략을 공천은 어려운 일이죠. 공천은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정에서의 잡음이 최소화되고 그 과정이 공정하고 공정해 보여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드라마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1번이라면 2번은 결과가 이기는 내용, 이길 수 있는 공천이어야 할 겁니다. 1번과 2번이 되게 같이 갈 수는 있지만 1번과 2번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듯이요. 그때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결단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서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맞는 답을 찾는 사람들이고 전국정당이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에 특히 균형 발전 관련 이슈들이 많아요. 국회 세종사랑도 있고요. 그런 혁신도시 등공위가 이전 문제도 있고요. 위원장께서 지역 현안 중에 특히 충청권 현안 중에 관심을 갖고 있으시거나 좀 추진하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저는 취임한 이후에 지금 우리 지역구의 공천 신청자 명단은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의 현안은 모두 먼저 봤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기보다 무엇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국민들을 지지할 수 있겠죠.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힘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이 총선 100일 남은 총선에서 격차 해소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하는 중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격차 해소라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개별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격차가 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려고 서울에 너무너무 교통이 힘들잖아요. 그런 교통 격차라든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뮤지컬 하나 보려면 서울 와야 된다는 그런 문화 격차. 그리고 파출소의 빈도가 좀 차이가 나는 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치안이라든가 안전의 격차. 이런 생활 곳곳에 불합리한 격차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 격차를 해소하는데 이 총선에서 주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격차 해소라는 것이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은 저를 비롯한 모든 여기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이게 되겠어 하는 일도 정책 상상력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지점을 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만들고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협위원장님도 바라보면서 우리 당의 자산과 고객들이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필요한 헌신이라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게 뭐죠? 몸살이지 않고 말할 때 말하고 싸울 때 싸우고 그렇지만 합리적인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는 겁니다. 그걸 희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신이라고 해두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4월 10일 날 승리하고 결국 4월 10일 날 이겨야 되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것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가 이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국민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불출마를 사실 정계 데뷔하자마자 정계 은퇴 선언 같은 걸 한 건데요. 저는 그런 것을 그렇지만 불출마가 무조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마가 희생이고 헌신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결정을 저는 사심 없이 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특검 법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좀 높게 나오던데요. 혹시 그 총선용 악법이라면 총선 이후에 수사하는 걸로 받을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대통령께 좀 용기와 헌신을 좀 요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용기와 헌신도 맞는 내용에 대한 용기와 헌신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총선을 그런 악법을 가지고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일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그 걱정이나 우려라든가 그런 거를 해소할 방법들은 당연히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특검을 받아라? 아니, 저 특검을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4월 7, 8, 9, 2시에 YTN에서 계속 누굴 불렀다? 무슨 내용 이랬다? 이럴 텐데 그게 국민의 이 중요한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이 법을 이 시점에 맞춰서 발의하고 통과되게 한 이유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주는 게 용기와 헌신이 아닙니다. 맞는다고 한다는 게 용기와 헌신이죠. 진짜 그렇게 돼서 여러분 기자 여러분 총선 기사 쓰실 때 매번 그거 쫓아다니면서 2시마다 그거 브리핑하고 매일 낼까 말까 하면서 내야 되는 거 그 상황을 원하세요?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갑자기 생긴 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정책 승리. 무엇이 독립시민과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옳은지에 대한 승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특검법이. 그리고 이 특검법이 도이치 특검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동 수사? 아니, 지금 진행하는 재판과 이거를 사실상 중지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와 헌신이 약간 그렇게 아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5천만 원 언어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이에 비대위원장이 계셨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 발언 자질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살아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의도의 특유의 정치적인 어떤 이 해법이라든가 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이라는 경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은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상상력과 국민과 동료 시민들의 시각에 맞는 판단과 발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그 점에서 부족해지거나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1월 10일까지가 당헌당규 그 공말 구성 완료 한 시점. 번도 안 지켰더라고요, 과거에. 아, 그럼 이번에도 안 지키는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거요? 저 공관위는 우리 공천을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한 중요한 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깊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정확하게 업무를 시작한 게 워킹데이 기준으로 지금 이틀째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또 정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그걸 잘 고려해서 잘 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총선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검토하는 자체가 실제로 권한쟁의 심판으로서 사법적 결과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이거를 총선 내내 이어져 가게.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도구 정도로 들리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주로 대응을 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